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네, 이렇게 또 출근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주말 사이에도 이 대장동 개발 이슈 관련해서 온갖 지금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보도가 또 실체에 접근한 보도인지, 신뢰도 있는 보도인지 다들 조금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와 관련한 녹취록을 지금 검찰이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과연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지금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네. 유동규는 과연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맞을까? 네. 요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팩트체크,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도들 위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자기들끼리 지분 다툼하다가 벌어진 어떤 소동,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녹취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허재영 기자를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유동규 씨가 어쨌든 이재명 지사 밑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성남 지역의 이제 개발 문제 이제 책임자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에게, 사실상 사과의 입장을 밝혔죠. 불미한 일에 연루된 것. 유감스럽다.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립니다. 사실상 유동규를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빠른 판단 감사합니다. 네. 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네. 유동규라는 인간, 그런 마귀들이, 지역에 암약하고 있어요. 이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야. 온갖 지자체에 널려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집권하고 있는 이 지자체장들,
긴장하세요. 예. 이낙연 씨, 당신도 전남도지사 할 때 이런 일 없었을까?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예.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래서 이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실을 드린 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지사 옆에 괜찮은 책사들이 많이 붙어 있구나. 저는 이 사과 표명을 보면서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소 당연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지고 국민에게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더 큰 어떤 뭐랄까 길로 나아가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 뭐 그죠? 곽상도 하는 짓거리 봐요. 예, 뭐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의원직 사퇴는 그러면서 뭐하러 해? 뭐 쇼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단 한마디를 안 해. 50억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드러난 건 정작 곽상도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를 성남시의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책임자급으로 임명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제가 정말 철저하게 살핀다고 살폈는데 정말 저마저도 그만큼 부족했다. 인정할 걸 인정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주변에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괜찮은 책사들이 있구나, 합리적이구나, 진영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지 않구나. 오히려 더 좀 제가 볼 때는 더 신뢰가 가게 되는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라고 해서 뭐 허재영 기자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해석하냐, 뭐 여러분 그렇게 뭐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은 살아온 행적을 좀 같이 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비록 이런 좀 약간의 인사 실패가 있긴 했지만, 사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 이제 성남시장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각종 친인척들의 온갖 청탁과 비리, 뭐 온갖 유혹들 이런 것들 척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특히 이재명 지사의 형 같은 사람은 이재명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지역에서 뭐 좀 해볼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행동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쳐내고 뭐하고 하느라고 이재명 지사가 형이랑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형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 또 컴플렉스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형이 완전히 이재명 지사가 등을 돌려갖고 그 국민의힘 쪽하고 붙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제 관계가 절단나 지경에 이르더라도, 친인척 로비 난 못 받아들여, 이런 거 했던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전체 삶의 궤적을 함께 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무슨 뭐 그죠? 평소 살아온 삶의 궤적이 곽상도 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는 그래,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 이재명 지사마저도 이런 점에서 완벽할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 암약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이 사업가들, 토건 세력들, 유지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수준이라기보단 우리 지방자치제의 수준이고 우리 정치의 수준인 거예요. 성남시 말고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그죠 도시들이 있어요. 뭐 남양주시에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화성시에 없을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비리들이 토착, 그 토건 세력들하고 그 지자체들하고 유착 관계 엄청 많을 건데, 그 지역 언론들이 다 좀 죽어 있어가지고 좀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지, 안 그래요? 저는 이런 사과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동규와 확실히 선을 그어서, 유동규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표현이지, 마귀란 표현까지 썼어. 마귀. 유동규가 마귀였다라는 거야. 진짜 선한 얼굴하고 자기 옆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돕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자기
배나 불리고 있었던 마귀나 다름없었던 사람이라고 완전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잘하는 겁니다. 예. 이런 수박들 철결해야 돼. 민주당에 암약하고 있는 인간들 한둘이 아니야. 이낙연 주변엔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과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유동규 씨. 유동규라는 사람이 과연 이재명의 측근일까? 지금 언론들이 지금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뭐 JTBC를 포함해서. 근데 뭐 이미 허재현 TV에서 한번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래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팩트 체크를 합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제 2010년경부터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후보일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계 맺음을 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에서는 아파트 노후 아파트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서 얘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리모델링 개발 추진위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단체 대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동규예요. 예. 무슨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지역에서 방귀나 좀 끼는 어떤 그런 이제 지역 단체의 유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이제 시장도 되기 전이죠. 완전 한나라당 텃밭인데, 여기서 이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마 정치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유동규 딱 보니까,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순수한 사람 같진 않아. 그런데 이런 지역의 유지들과 하나하나 이렇게 협약을 맺고 손을 잡지 않으면 그 한나라당 텃밭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동맹을 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유동규 씨가. 예.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이 아닌 어떤 민주당의 후보를 갖다 놓더라도 그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완전히 그 적폐 세력들과 막 손잡고 막 할 수는 없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 리모델링 개발 추진위 이런 데가 지역에 무슨 그냥 조기 축구의 수준 이런 게 아니라 성남시를 거기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다 그냥 장악하고 있는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통장부터 시작해서 동대표 온갖 사람들과를 이제 조직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자체 후보는 정말 누가 됐더라도 유동규는 반드시 잡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당시 유동규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지 이 뒤에 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당시 후보로서는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될 중요한 정치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은 과장해서 내 정치적 동맹 그때 하여튼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장비라는 식으로 유비 관우 장비 거의 장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재명 지사가 엄청 챙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 어떤 정치인이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텃밭에서 그거를 이겨내려면 유동규는 누가 돼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동규가. 그런 걸 봐야 돼. 그런데 유동규가 굉장히 이재명 시장을 좀 속였다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개발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좀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별 경력이 없었던 거야. 그냥 성남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이거밖에 없었고, 보니까 이제 전 경기공사 사장 요걸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죠? 어떤 경력을 이제 써냈겠지. 경기도나 성남시에다가. 그러면서 무슨 과거에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썼나봐. 그런데 이 해당 설계사무소에서의 경력이 알고 봤더니 그냥 운전기사. 운전기사였던 거야. 이 사기꾼 새끼 진짜.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 출석해서 건축과 관련한 일을 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그래서 성남시 의회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한 뒤에 그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네.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재명 지사가 사과했으니까 제가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이런 마귀 같은 인간들, 인사검증에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이 지자체 작은 100만 단위, 성남시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도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재명 지사 큰 교훈을 이번에 치른 거예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짜 이런 정말 이 성남시와 경기관광공사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유동규 같은 인간이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인사를 제대로 검증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정말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이지만, 좋은 교훈을 잘 치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성남시 의회도 속이고, 이재명 시장도 속이고 해가지고, 이재명 옆에 이제 막 붙어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이제 커리어 쌓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동아일보가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보도를 하는데, 유동규 2010년에 이재명을 데려와 형 동생 사이라면서 소개했다.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 준비할 때인 거예요. 성남시장 이제 선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직무대리가 2010년 1월경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법률 전문 역할로 데려왔어요. 저한테 이 지사를 소개하며 저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성남시장이 될 분이 잘 좀 도와달라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주민이었던 것 같아.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A씨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이니까 이때가 엄청 옛날인 거죠. 11년 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지역에서 선거 혹시 치러보신 분, 그 곁에서 이렇게 좀 참모 역할 같은 거 해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저는 있어 봤어요. 옛날에 학생 때, 진보정당을 이제 지역에 이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제가 소속으로 저도 선거운동 같은 거 많이 해봤거든요, 지역에서. 대학생 때. 그래서 저도 좀 선거판을 대충 아는데,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과장을 해야 돼.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와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고요. 우리가 정치적 어떤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한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형, 동생 사이입니다. 제가 진짜 믿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한테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 그럼 유동규가 그러면 그죠? 그 선거를 치를 때는 약간의 과장들이 좀 섞여 있는 거야. 지역 주민한테 이런 걸 설명할 때. 근데 지금 유동규가 탈이 나니까 이 당시 했던 2010년 1월에 이런 좀 약간 그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조금 약간 과장된 말들조차도 기사거리가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걸 가지고 유동규가 이재명과 형동생 하는 사이다, 측근이다. 야,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만배도 형동생 하는 사이겠다. 김만배는 실제로 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며. 그럼 김만배는 윤석열의 측근이야? 그래도 윤석열이 고소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형 동생 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김의겸 의원을. 야, 그럼 이런 식이면은 이재명 지사도 동아일보 이거 고소해도 되겠네. 참나. 원래 선거할 때는 지역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형 동생 사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방 지자체 선거 한번 치러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약간은 과장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일보는 또 트집을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또 막
이재명의 측근이다라는 걸 뭐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김형원이라는 애. 얘 누군지 기억나세요? 조국 장관 청문회 때 그때 이렇게 고개 이렇게 살짝 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했던 그 김형원 기자입니다. 예. 유동규가 우리 사장님 선거 나간다며 당원에 가입하라고 압박을 했다라고 성남 이제 도시개발공사 거기 이제 내부 직원들이 조선일보 기자들을 만나서 내부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워낙 조작질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좀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이 보도는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지금 워낙 이 유동규란 인간한테 당한 게 많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막 분물 터지듯이 증언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유동규라는 인간이 막 온갖 막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막 이 공무원들한테 막 압력을 넣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나 봐. 이 새끼 이거 야! 그건 민주당을 오히려 망치는 길이잖아. 왜 그런 식으로 당원 모집을 해?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설치고 다녀서 문제야. 그러면은 이런 인간들은 나중에 꼭 뭐 하냐면 청구서 들이밀어요. 청구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당원 가입을 열심히 시켰는데 나한테 뭐 하나 내놓으라고 분명히 청구서 들이밉니다. 이런 인간들 조심해야 돼요. 여든 야든 다 있어. 이런 인간들은. 민주당의 수박들, 토건 세력들, 자, 여러분, 근데 하여튼 뭐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는 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뭐 내가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가 뭐 국정원에 들어갈 거라는 등 뭐 그죠? 당원에 뭐 가입식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 당원에 가입해. 요런 발언들, 이게 오히려 측근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보세요. 이건 또 월간 조선 보도인데 유동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누구가 장관에 어울리고 내가 미리 면접을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야,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군부를 떼려고 좀 조선일보랑 막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측근이라면, 이재명 지사를 아끼는 측근이라면, 이런 얘기를 절대 주변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동지야. 굉장히 10년 넘게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던 동지라고. 근데 야, 내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가 무슨 장관 뭐 면접도 볼 수 있고 국정원 내가 막 다 장악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 이재명에게 반드시 해가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라는 거야. 그럼 그게 정치적 동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오히려 이재명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권 이제 뭐 정치부 취재 기자 뭐 이렇게 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15년 이상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뭔가 정치인들 주변에 이제 다 지켜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해보는데 이런 그 지역의 사업가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구랑 굉장히 친한데, 이런 것들 막 은근히 과시하면서 나한테 잘 보여야, 뭐가 어떻게 풀릴 거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막 뻥튀기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지역에서 이제 사업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 그런 인간들일수록.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로 살펴보면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니겠어?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그 지역에서 증명시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떠드는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예. 진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측근들은. 이 사람은 이재명을 그냥 이용해 먹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서 내가 어떻게 나중에 그 수익, 경제적 수익을 따먹을까. 이런 거나, 그죠? 예. 고려, 이런 거밖에 머릿속에 든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같은 인간이었던 거지. 이재명 지사 표현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이런 얘기를 막 선거, 야, 이재명 지사 도와야 되니까 너 당원 가입해. 이런 식으로 조폭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나중에 결국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안 되지. 미쳤습니까? 근데 얘는 이런 짓을 한다고. 왜? 측근이 아니니까. 그냥 이재명을 철저히 이용해 먹으려던 지역의 내가 볼 땐 거의 사기꾼이라 다름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예. 이게 이제 측근인 거를, 측근이랍식으로 군부를 떼기 위해서 이런 걸 보도하는, 니들의 의도는 알겠는데, 얘들아, 니들도 솔직히 알잖아.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인간들일수록 측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제 정말 측근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게, 저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마귀라고까지. 유동규는 지금 펄펄 뛸 것 같은데, 이재명 이 자식을 어떻게 한번, 진짜 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재명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되치게 해볼까, 아마 그 공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심지어 마귀라고까지 표현했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가 안 나오고 있잖아. 그래요.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에 대해서 허재영 기자가 뭐 추정이라면 추정인데 뭐 기자가 어떻게 그냥 추정 정도만 갖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제가 뭐 저라고 해서 뭐 어떻게 제가 뭐 모든 걸 다 취재를 합니까? 다만 이제 그 지금 많은 그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 이제 여러 그 노련한 어떤 취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유동규는 측근이라기보다는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다니는 말과 행적들이 더 많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유동규 녹취록, 지금 뭐 이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단독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